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H 김홍비입니다. 자,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붉은 낙엽 편을 들으시고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팟빵에서 아해님, 장르 소설을 읽는다고 하면 무슨 그런 책을 읽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색안경을 벗고 읽어보라고 권할 수 있는 작가가 토마스 쿡이라는 생각입니다. 줄리안 웰즈의 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정말 반갑네요. 네. 이 방송 녹음하는 날, 토마스 쿡이 지금 전 세계에서 실시간 검색어 높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팟빵의 트래블링님께서 안 받아주고 설명 없이 그냥 가는 겁니까? 왜냐하면 뒤에 나오거든요. 예. 팟빵의 트래블링님께서 트래블링님께서 최초로 토마스 쿡 책을 네. 추천하셨던 네. 애청자분이신데요. JYP님 토마스 쿡 여행자 수표를 알고 계시니 반가웠습니다. 사실 토마스 쿡 소설 중에 붉은 낙엽을 제일 먼저 읽었고 재미있는 책이었지만 외면하고픈 가족관계가 들춰지는 불쾌감에 YG님처럼 이 책은 친구들한테 추천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작품들은 토마스 쿡 특유의 촘촘한 구성과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결말로 곤두박치는 전개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서 강추합니다. YG님 전에 추천했던 도나토 카리시 책도 딱 눈높이에 맞으실 거예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트래블링님 댓글에 꼬냥미유 초코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어요. 트래블링님 뜬금없지만 토마스 쿡 여행사가 파산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네요. 그래서 오늘 실검에 올라 있는 거죠 지금. 네, 실제로 지금 이 그 방송을 하는 와중에 이 토마스 쿡이 계속 실검에 올라와 있죠. 토마스 쿡이 파산했다니까 왠지 이렇게 한 시대가 가는구나 이런 알 수 없는 약간 네.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네, 정말 유명한 회사였는데. 네, 맞습니다. 팟빵에서 디페랑스님은요, 의심은 산이다 라는 문장이 참으로 인상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세 분이 의심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한 것도 인상적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스마일리 76님께서 원문은 Suspicion is on acid네요. 찾아주셨어요. 찾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했는데. 네. 그나저나 JYP님 너무하시네요. 왜요? 아무리 근본 없는 방송이라지만 케이크 가게 이름을 말씀하실 거면 맛있으니 가라는 건지 맛없으니 가지 말라는 건지 알려주셔야죠. 크크. 붉은 낙엽 읽을 거리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붉은 낙엽 얘기 중에 아멜리에라는 뭐 영화가 나왔나? 네. 뭐 하여튼, 네. 맞아요. 아멜리아 때문에. 그 아멜리에라는 케이크 가게가 자그레브 대성당 앞에 있더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맛있습니다. 네. 그 네. 동네에서 유명한 케이크 가게인 것 같고요. 오래됐고 네, 장사도 잘 되더라고요. 네. 일부러 굳이 케이크를 맛보러 거기를 가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그 동네 어디 지나다니다가 뭐 잠깐 쉴 공간이 필요하면 아멜리에 가시면 됩니다. 네. 자그레브는 되게 쌉니다. 두브로브니크 같은 이제 유명한 관광지는 물가가 꽤 비싼데 정작 수도인 자그레브는 물가도 되게 싸고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네, 근본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걸 듣고 나서도 맛있으니 가라는 건지 맛없으니 가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아니 그 나라에서는 되게 유명한 집이지만 청담동보다 더 맛있지는 않다. 네, 이게 지금 저의 굳이 그 답변입니다. 케이크 먹으러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다. 성당 보러 갔는데 케이크를 먹고 싶고 잠깐 쉬겠다 하면은 거기서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네. 네. 블리보나님, 깨야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습관적으로 오디오 클립을 열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는데 JYP님 입에서 블리보나라는 저의 닉네임이 불려지는 순간 저는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크크크.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밥이 눈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진공상태님이나 세바공님은 너무 자주 불러주셔서 마치 책걸상 고정 패널인 양 익숙해져 버렸는데 갑자기 저의 닉네임이 훅 튀어나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참에 저도 분발해 봐야겠습니다.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듯 댓글을 써야 읽혀질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블리보나님,
네, 댓글 많이 써주십시오. 계속 불러드리겠습니다. 분리보나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뭐 하시려고? 네, 분리보나님이 무슨 뜻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바공님께서 혹시 댓글 이름이 남기셨는데 보나야 보나 본아나 지금 혹은 해석하시고 보나.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러블리 보나 거기서 이제 러는 빼고 뭐. 즉 세바공님에 이어 또 이름 추적. 네. 네, 대댓글로 세바공님께서도 저도 불러주실 때마다 꽃이 된답니다. 라고 아 이분들 왜 이러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바공님께서 이런 댓글로 남기셨는데요. 이런 친구들 한 명씩 있으실 것 같은데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이 한 말 같은 단어를 바로바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친구요. 이번에 듣다가 느끼는 건데 YG님이 그런 것 같아서 예를 들어 JYP 종말을 다룬다거나 YG 종말을 다루고 나서 JYP 그들의 뭔가 갈등 YG 갈등 JYP 분투기 YG 분투기 그런 거죠. 크크크 혼자 들으면서 키득키득했어요. 두 분이 만담 콤비처럼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YG 디스 아니에요. 뭐 디스 아니야? 뭐 디스구만. 디스인데. 근데 저도 이거 느꼈어요. YG님 거 잘하세요. 네. 아니 제 친구가 방송 들으면서 앞에 가끔 소설의 설정을 혼비님이 말씀해 주시죠라고 두 분이 할 때 있잖아요. 친구가 하지 말라고. 어차피 네가 설정을 얘기해도 YG님이 다시 이어서 다시 그 얘기 그대로 더 붙여서 하는데 못하러 네가 하냐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좋아요 저는. 자 청취자가 네. 디스하고 패널이 디스하는 그게 제가 아름다운 약간 방송. TMI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냐면은 뭔가 내가 듣기에는 좀 부족한 거야. 아니나 다를까 보드게임 한파님께서 또 이렇게 대댓글 남기셨는데 완전 공감해요. 또 디스. 얼마 전부터 YG님 이런 버릇 알아차리고 저도 완전 키득키득했어요. 솔직히 초짜 청취자일 때는 YG가 말 가로채고 끼어드는 게 좀 불편해서 한동안 안 듣기도 했는데 좀 익숙해지면 들을수록 너무너무 재밌어요. 엄청 똑똑하고 어른하고 대화하는 게 더 좋은 초딩 아이와 이거 또 디스하신 거죠? 네. 인자하고 꼰대도 아니고 아는 것도 많고 유쾌한 아저씨. 이거 JYP잖아요. 난 뭐 괜찮아 이 네, 정도면 네, 네. 만족합니다. 네, 네. 친구처럼 지내면서 수다 떠는 것 같아요. 이런 귀한 생활 만담 어떤 방송에서 듣겠어요? 박평님까지 오시는 날엔 세상에 없을 우아한 유머까지 들을 수 있으니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네, 뭐 저는 뭐 저 이렇게 디스하시고 즐거워하시면 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데 감사합니다. 보드게임 한판님 네 감사합니다. 보드게임 한판님도 지금 꽃이 되신 거예요. 너무 네, 인자하고 꼰대 아닌데 아는 거 많고 유쾌한 아저씨. 네, 뭐 이런 거 지향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요 엄청 똑똑하고 어른하고 대하는 게 더 좋은 초딩 아이. 진공상태님, 네 오늘도 꽃이 되셨는데요. 기분이 처지다. 맞춤법 이야기 들으니 생각난 책이 있습니다. 책 쓰자면 맞춤법.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법 안내서. 박태하 지음. 감사합니다 진공상. 이 뭐 지금 알고 지금 이거 댓글 달아주신 거죠? 맞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걸로 진공상태님이 댓글 달아주셨었어요. 네. 네. 그 지난 시간에 혼비님의 남편인 박태환님께서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라는 책을 민음사에서 최근에 펴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박태환님께서 그 책이 첫 번째 책이 아니에요. 그 전에 내셨던 책이 책 쓰자면 맞춤법이라고 하는 맞춤법 안내서 책을 내셨고 네. 제가 알기로 이 태환님께서는 모 잡지에 지금도 네. 맞춤법과 맞아요. 관련된 연재를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하시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맞춤법 책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요? 제 두 권 책 판매량 합한 것보다 아직도 많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야, 그 맞춤법의 약간 바이블 같은 책이군요. 약간 김정선 선생님도 이제 어디 가서 늘 추천을 하시고 재밌어요 맞춤법 책이. 막 이렇게 유머 코드를 막 써가지고 맞춤법 책을 썼는데 오. 네. 아니 JYP는 사실 네. 맞춤법 관련 혹은 국어 관련 책을 되게 많이 샀어요. 네. 옛날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국어는 웬만큼 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책을 안 봤었는데 네. 급 보고 싶네요. 네, 책 쓰자면 맞춤법. 이런 K리그 책 말고 맞춤법 책 같은 것만 계속 써줬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는 괜찮고 괜찮을 나의 K리그는 별로 관심이 없고 여전히 맞춤법 책으로 할까 책 그러면? 쓰자면 맞춤법은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너무 무서워요. 두 분은 안 근데 책 읽으셨으면 쓰자면 좋겠어요. 맞춤법을 막 열심히 읽는데 네. 오타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분 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에는 없겠지. 근데 K리그 책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네, 신간이니까. 있을 수 그렇죠. 있죠. 네. 네. 이거 하나 발견하면은 뭐 우리가 10,000원씩 받을까?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꽃이 되셨는데 자꾸 이렇게 댓글 아이디들을 닉네임들을 읽어드리다 보니까 이런 노래가 떠오르네요. 흔들리는 꽃들 사이로 말하지 마. 네 샴푸 향이 이게 안 보는구나 그 드라마를. 다 아시지만 참 이게 YG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JYP도 자꾸 이렇게 띄워주면은 컨트롤이 안 되는. 네, 오늘 저기 앤드루 포터 책 얼른 하죠. 네. 네. 네, 또 찾아보지 말고. 자, 뭐부터 할까요? 10편 있는데 뭐 제일 유명한 것부터 합시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네. 네, 이 어쩌면은 그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이 이 책을 들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나 계기 중에 하나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고 하는 제목이 네. 너무나 멋져서. 제가 그런 계기로. 네. 자, 원제는 The Theory of Light and Matter. Matter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조혜피님 진짜 업돼 계시네요. 약간 정말. 약간 아까 그 꽃 네. 네, 얘기랑 지금 그 다음에 때문에. 꼰대 같지 않은 아저씨 얘기에 지금 업됐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지. 아니 그거잖아요. 이게 그- 요새 1위예요, 이 노래가. 아니, 드라마를 안 봐도 저는 저게 멜로가 체질에 나오는 그거죠. 주제가. 자,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이 표제작은 일단 설정이 어떻습니까? 설정이 참 위험하면서도 네. 끌리는 설정이죠. 그 어느 대학에 이제 제법 나이 많은 교수님. 그러니까 헤더라고 하는 누가 봐도 약간 매력적으로 느낄 법한 여대생이 있고요. 그 여대생은 아마도 물리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입니다. 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 다른 학생들은 뭐 맞든 틀리든지 간에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답안지를 이 헤더라는 여학생은 꾸역꾸역 써가지고 교수님께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교수님은 로버트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거의 이제 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많은 교수님이고 둘은 30년의 이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딱 그 시험지를 제출하자마자 그 강의실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다 포기하고 다 먼저 나가버렸고. 문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네. 네. 근데 이 헤더라는 여학생이 마지막으로 제출을 하니까 그 로버트라고 하는 노 교수가 우리 같이 차라도 한잔 하지 않을까? 네. 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네. 제안을 제자에게 던진 거죠. 게다가 자기 아파트에서.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파트에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 헤더라고 하는 여학생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네. 하지만은 뭔가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순순히 아파트까지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아름다운 소설을 YG님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막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진짜 베스트셀러 같은 건 딱 봐도 불륜 너무 베스트셀러. 뭔가 치정을 다루는 이런 계열인데요, 설정은. 근데 거기서 시작합니다, 진짜. 네, 맞아요. 그 로버트가 살고 있는 시내의 학교 근처에 작은 아파트 1층에는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헤더의 첫 인상은 무엇이냐면, 아니, 테니어까지 받고 은퇴를 몇 년 안 남긴 노 교수가 이렇게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죠. 사정을 알고 봤더니 이 와이프랑은 별거 상태고 이혼을 뭐 협의 중이거나 소송 중인 네. 뭐 그런 상황으로 얼핏 나오고 있고 네.
뭐 자식이 있지만 그 자식도 약간 멀리서 살고 있고 네. 또 혼자서 임시로 기거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사실을 이제 헤더가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진짜 서로 유쾌한 대화를 나누면서 끈적끈적하지 않고 차를 진짜 마셔요. 그리고 헤어질 때 이 로버트라고 하는 노 교수가 불쑥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 앞으로도 부담 없이 이런 만남을 종종 가지면 어떻겠나. 네. 싫지 않다면. 네. 그런데 그 헤더라고 하는 그 30년 나이 차의 여학생이 또 뭔가에 홀린 듯이 아, 네, 좋습니다. 하면서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아니 뭐 이거 YG가 이 부분을 보면서 재밌어 한다거나 뭐 JYP가 이걸 보면서 흥미롭게 읽는다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김원빈은 이런 장면은 사실 되게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거. 되게 싫어하죠. 네. 뭐 하는 짓이냐 들어- 이런 맞아요. 느낌이 들 텐데. 이런 식의 설정 때문에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가 네. 일부의 약간 20대 사람들한테 많이 여성들한테는 욕을 약간 먹죠. 극혐 그리고 설정 자체가 극혐이다. 네. 그리고 많은 욕을 먹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JYP님이랑 YG님 말대로 원래대로라면 저는 이런 설정을 정말 싫어하는데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저는 이거는 약간 뭐랄까 보통 이렇게 남성 소설가가 약간 남성 지식인 남자 주인공을 내세워서 딸뻘되는 여자와의 이런 로맨스를 그리는 소설들이 진짜 위험하거나 되게 느끼하거나 되게 꼴같지 않은 그런 위험들이 되게 있는데 이 소설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이 여자의 마음도 알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 남자의 마음도 알 것 네, 같았고. 그러니까 딱 이제 그 대목이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처음에 이제 집에서 차 한잔 하자라고 제안을 받고 나서 그 헤더라고 하는 여학생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은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헤더의 시선으로 전개가 되는 1인칭 시점의 네. 소설이거든요. 나는 그의 초대에 다른 뜻이 있다는 상상은 하지 않았다. 그는 나보다 30살이나 많은 노쇠한 남자였고 눈이 희둥그레진 학부생을 자기 아파트로 유혹해갈 부류로는 보이지 않았다. 괜찮아요. 로버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절해도 상처받지 않을 테니. 아니에요. 나는 코트를 입으며 말했다. 마시고 싶어요. 차. 이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사가 더 간질간질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아니 안 읽을래. 당연히 읽어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직접 보세요. 짧으니까. 네. 근데 제가 이 소설이 좋았던 것도 제가 그 앤드류 포터 소설들을 다 좋아하는 이유랑도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되게 성숙해요. 그러니까 되게 전형적이지 않으면서 그 나름 되게 디그니티가 있는 인물들을 포터가 되게 잘 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데는 동의가 되는데 네. 성숙했다라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에 나오는 그 헤더라고 하는 여학생이나 로버트라고 하는 노 교수나 네. 혹은 남자친구. 콜린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이제 이 로버트와 헤더가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여학생이라면은 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네. 것으로 이제 나오는 콜린이라고 하는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약속한 연애를 하는 사이가 이제 되는데 그 헤더랑 콜린은 저는 전형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동의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뭔가 성숙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감정에 솔직한 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솔직한데 서로에게 표출을 해야 될 때랑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좀 잘 가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내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감정에 네. 솔직한 사람들이고 오히려 감정에 솔직하지만은 타인 간의 관계에서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균형 감각 같은 게 있는? 네, 맞아요. 그게 성숙한 건가? 그러게요. 또 듣고 제가 보니까. 네, 그걸 느껴서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것 근데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성숙함이라는 네. 건 아예 그런 관계를 만들지 않은. 않는. 네.
근데 그렇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설정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은 보통의 독자들이라면은 이런 상황에 던져졌을 때 아마도 등장인물이 되는 설정 자체를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소설에 등장하는 네. 여러 주인공들의 매력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 들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약간 헤더한테 이입을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생각을 했던 것도 있고. 저는 전혀 혼비님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매력적인 옛날에 그럴 수 되게 있을 것 나이 같아요. 많은 매력적인 아니요, 교수님을 그런 적 만난 없어요. 적이 있구나. 정말 그런 적은 없는데 저 교수님 근사한데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헤더가 처음에 이제 이 교수님한테 느끼는 어떤 편안함들이 이제 처음에 되게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어떤 이끌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아가잖아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방금 혼비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네. 저는 둘 사이에는 처음부터 이성 간의 끌림이 있었어요. 있었죠. 왜냐하면 또. 로버트는 단순하게 예쁜 그러니까 뭔가 귀여운 아껴주고 싶은 제자여서 네. 헤더를 아파트로 초청을 해서 네. 차를 마시자고 한 게 아니라 네.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느껴서 맞아요. 있었죠. 네, 네. 꼬리를 한번 쳐본 거고요. 네. 제안을 한번 정말, 해본 거고. 정말 베스트셀러. 지금 약간 YG와 HB의 그 평소 이야기가 바뀐 것 같아. 그리고 헤더도 어느 네. 순간에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마무리. 네. 헤더도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저는 처음부터 네. 그 이성적인 관계였던 것 있었어요. 자, 같아요. 김원빈님 네.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포터의 소설의 매력인 것 같은데 사실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결이 있잖아요. 이 둘이 처음에 이성적인 끌림도 당연히 있었고 어떤 섹슈얼한 긴장도 있었고 이게 있었는데 이 감정의 사랑 혹은 뭐 이성 간의 사랑 이렇게 딱 단정하지 못하는 이 감정들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저는 너무 슬펐어요. 뭐, 슬퍼요, 근데 소설 네, 다들 자체는. 이게 네. 굉장히 분석을 열심히 하려고들 하셨는데 해석도 하려고 하고 그냥 뭐 하여튼 굉장히 짧고 재미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읽다 보면 가슴속이 몽글몽글해지는 로맨스 그쵸. 소설. 네. 그렇게 그냥 네. 단순화시켜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하나 딱 덧붙이고 싶은 게 짧게 이게 슬픈 이유는 셋 다 체념이 있잖아요. 콜린은 콜린의 체념 그리고 이 헤더의 체념 그 노 교수의 체념 이 체념의 어떤 순간들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저 체념보다는 한 수능 정도로 단어를 바꾸면 수능 약간 덜 슬퍼질 수 있죠. 또 수능이면 더 슬프다. 아니면 기꺼운 포기 이런 거 어때? 자발적 포기. 자, 이게 이러고 보니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소설이 좋은 소설이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별로라며. 그런 좋은 소설이네. 그래서 심지어는 독서 모임 같은 데서 네. 같이 읽고서 네. 의견을 나눠봐도 굉장히 좋은 소설일 것 같네요. 그런 측면에서 좋다. 네. 네. 하지만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막 여러 연령대의 이성들이 막 섞여가지고 토론하다 보면 싸워. 이런 소설로 토론하면 싸웁니다. 네. 딴 거 다음 작품 네. 넘어가 보죠. 네.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두 번째로 소개하자고 했던 게 아술. 아술. 네. 음. 뭐 아술이라는 제목은 도대체 아무튼 술도 아니고 정말. 사람 이름입니다. 아술. 네, 아술 네. 사람 이름입니다. 네. 네. 특이하죠? 이게 어디 저 외국 어느 나라 출신 남미. 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온 네. 교환 학생. 음. 네. 그러니까 아술이라고 하는 남미의 학생이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와서 지금 미국인 부부의 집에 살고 있는 게 일단 기본 네, 설정이죠. 텍사스의 휴스턴이 무대인데 와이프는 그 유명한 라이스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남편은 광고회사를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냐면 이제 와이프의 두 번째 결혼인데 이제 재혼인데 이 두 사람의 커플은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 여기는 이제 나가 1인칭 시점이 그 남편이거든요.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애를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두 번째 결혼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이 관계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싶기 때문에 둘 사이의 아이를 너무 원했던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쪽의 문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부부의 한 가지 이제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아내는 한때는 되게 야심만만한 영문학도였었는데 이 라이스 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에 자리도 잡았는데 종신 교수가 계속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 10년이 지나도록.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동료들과 학계에서 굉장히 추앙을 받는 신인 교수가 부임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음 종신 교수는 10년이나 거기서 봉사를 한 아내가 아니라 그 새로 등장한 신의 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본인은 학교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공포감이 있죠. 그 상황에서 남미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이 아술이라고 하는 이 10대 아이를 10대 아이? 20대 초반? 10대 네. 고등학생. 네, 10대 아이를 이제 모르죠? 자기 집에서 네. 1년간 케어를 해주는 걸로 네. 하기로 하고 이제 그게 이 소설의 중요한 네. 설정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종신 교수 테뉴어가 못 돼서 학교에서 나가야 할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 잠시 온 이 교환학생은 이제 남자 아이인데 동성애 친구가 있는 거. 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또 설정인데 그 다음에는 뭔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이거?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까요? 너무 애매하네요. 근데 어쨌든 아술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 집에 미묘한 변화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술과 아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지고 또 남편과 아내와의 약간 미묘한 갈등? 근데 또 남편은 아내가 또 아술에게 그 바치는 어떤 감정들을 되게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네. 돼요. 그리고 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서로 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이긴 하지만은 약간의 그런 의심의 씨앗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자기랑은 전혀 다른 환경, 즉 학계에서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느끼지 못하는 매력이나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남자가 나타나면 마치 전 남편을 버리고 자기한테 왔던 것처럼 떠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바람을 피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 같은 게 이제 항상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심지어 자기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까 네. 더 불안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요인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는 아내가 진짜 아내의 100% 모습인지에 대한 그런 불신이나 불안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아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아내와 아술 사이에 뭔가 비밀스러운 네. 교감 같은 게 생기고 자기는 거기서 배제가 되니까 계속해서 이 가정에서 자기가 겉도는 듯한 자기가 마치 교환학생이고 둘이 원래 모자인 듯한 모자 혹은 뭐 남매인 듯한 그런 느낌. 하여튼 뭐 등장인물도 몇 명 없고 특별한 일도 안 생기는데 읽다 보면 이 집에서 뭔 사고가 터질까 이런 뭔가 일이 터질 것만 같은 이 약간의 불길한 기운 같은 게 살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 이 모티브를 영화로 만들면은 몇 명 죽어 나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예. 근데 YG님이 방송 초반에 방송 초반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앤드루 포터 소설은 읽다 보면 되게 쭉 이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소설들을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구도도 그렇고 우리 좀 전에 얘기한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랑도 상당히 유사한 그렇죠. 거예요. 3인 구도. 3인이고 왠지 이 아술은 빛과 물질의 이론의 콜린의 시점으로 뭔가 이렇게 정상 범주가 아닌 어떤 사랑을 주고받는 두 사람을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되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콜린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의 두 사람을 보는 마음이. 네, 하여튼 아술은 그렇게 뭔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분위기가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뭐 약간 일이 터지고 이제 끝나는데 근데 다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아술이 대표적으로
이게 끝난 줄 모르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이게 끝이네 이렇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맨 마지막 작품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말 그대로 코네티컷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겁니다. 이제 단란한 가정이었는데 남편이 질환 때문에 요양원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엄마만 남았는데 아들이 시점으로 엄마를 관찰을 하는 건데 엄마가 옆집 아줌마랑 뭔가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랑. 아줌마랑 썸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빠를 걱정하고 케어해야 될 엄마가 뭔가 지금 아빠나 자기가 우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도 되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그 상대가 이제 통상적인 범죄의 남자가 아니라 또 여자라는 것도 되게 혼란스러운 거죠. 네. 그러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삼각 그쵸. 네. 관계네요. 네. 그 제목을 코네티컷, 아술 이렇게만 붙여놓으니까 제목만 보고는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무슨 내용이었던. 제목조차 하다 마라. 그쵸. 저는 왜 이걸 뺐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나온 21세기 북스판에는 네. 김희선 선생님, 옹기니 김희선 선생님의 옹기니의 말이 이제 첨언이 되어 있는데 올해 나온 문학동네판에서는 이 옹기니의 말을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더 얇아진 거군요. 근데 옹기니의 말이 길지는 않은데 저는 이 옹기니의 말이 굉장히 이 소설의 장점이나 매력을 맞아요. 부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읽으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대목을 읽어 드릴게요. 옹기니의 말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책의 10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면, 자, 놓아버리고 싶어도 놓지 못하고, 구멍, 버티려고 해도 무너지고, 코요테, 잘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아술, 곁에 남고 싶어도 떠나게 되고,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가 어렵고, 강가의 개, 잡을 수 있는데 잡아주지 못하고, 외출, 입으로 말을 해도 귀로 듣지 못하고, 먹힌, 나아가고 싶은데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폭풍, 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고, 피부, 보며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 코네티컷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시네요, 이거. 네. 시. 네. 그러니까 이 10편의 단편을 네. 딱 그 짧은 문장으로 네.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읽고서 옹기니의 말 읽었는데 이게 전부네.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요? 문학동네에서 옹기니의 말. 아니 그분은 뭐 하는 분인데 그렇게 엄청나게 글을 되게 근데 다 잘 좋아요. 표현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딱 읽어보니까 감 딱 오시죠. 네. 다 두 분 다 네. 읽으셨으니까. 네, 네. 훌륭한 한 줄 요약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딱 한 줄 반으로 이 소설의 매력을 정리한 게 있는데, 플롯은 느리게 흘러가지만 산만하지 않다.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이 변한다. 이것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 쭉 가다가 한 문장으로 모든 맞아요. 것이 한 변하는 문장으로 모든 것이 순간들을 변하지. 소설을 보면서 느끼는데, 그게 또 포터 매직인 것 음. 같아서. 네. 그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진짜 한 문장 어느 문장 하나 때문에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네. 뭐 아주 평화롭다가 지옥문이 열리기도 네.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은 언제나 있지만 네. 다른 책에서 그 한 문장은 왠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네. 칼이 휙 하고 이렇게 휘둘러지는 느낌이라면 이 앤드루 포터 네. 이분의 소설에서 그 한 문장은 아주 빠르지는 않고 미처 모르는 사이에 뒤쪽에서 이렇게 쓱 와서 언뜻 언제 이게 여기 와 있었지 이러면서 네. 맞아요. 문득 여기 와 있는 칼날을 느끼면서 상황이 바뀐다 네. 그럴까요? 네. 저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반대였는데,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 YG님 말대로 계속 자기 변주하고 있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 좀 자기 표절하면서 네. 자가 발전하는 그런 네. 건 저는
높은 점수를 네. 주기는 어렵는데 왜냐하면은 그 어떤 날들이라고 하는 유일한 네. 장편 소설이 한 편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어떤 날들도 중산층 가정의 네. 몰락에 대한 이야기 보셨어요?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네. 도대체 장편은 어떤 내용일까 네. 읽어보셨어요, 네, 저는 선배님은? 읽었어요. 어땠어요? 단편이 훨씬 좋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평들이 그렇더라고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단편만 못하다. 어떤 날들은 네, 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JYP는. 네. 근데 어떤 날들에서 나름 스릴러 형식을 취해서 막 쓰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스릴러 잘 못 쓰실 것 같은데 이거. 네, 왜 그런 실험을 하셨는지 안타까웠던. 네. 근데 트위터 보시니까 그 트리니티 대학교의 그 조교수 생활에 네.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학과 행사 같은 것도 네. 막 올려놓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트위터 한번 가봐야 조교수면 되겠어요. 테뉴어가 아니라서 이 양반이 이렇게 뭔가 빨리빨리 승진을 해가지고 종신 교수직을 받지 않으면 그러면 더 열심히 글도 쓰고 해야 되거든. 네. 종신 교수 받으면 더 글 안 쓸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월급 제가 나오니까. 생각하기에는 그런 면에서 지난번에 했던 최인원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분인 거예요. 네. 정년 퇴임 때까지 학교에서 월급이 나왔는데도 평생 글을 쓰셨잖아. 근데 그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니까 보니까 트위터 보니까 막 학교 행사 같은 것도 막 홍보해놓고 막 그런 거 보니까 이제 그 정교수가 되려면은 열심히 막 총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이제 학과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롤 같은 걸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이 사회에서 우리 대학에 앤드루 포터 교수만큼 유명한 작가가 누가 있습니까? 승진시켜 줍시다. 뭐 이런 걸 노리고 지금 네, 왜냐면은 그리고 같은 동료 교수들이 만만치 않아요. 최근에 옮겨진 포스트를 보니까 퓰리처상 받은 동료 교수의 무슨 워크숍 같은 걸 또 홍보를 해놓고 막 그런 거 보니까 네. 이게 샌안토니오에 있는 네. 그 트리니티 칼리지 대학교 되게 좋은 학교구나. 네. 그러니까 의외로 앤드루 포터 자기 자신의 페르소나는 아술의 그 어머니였던 거네요. 그렇군요. 네, 읽으신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유머였습니다. 네. 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은 그런데 괜찮은 책인 것 같고 한 번쯤은 읽어보면은 아까 그 수지 땡땡땡땡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네. 책이라고 지난해 네. 때 댓글 소개하면서 언급을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읽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느낌의 소설로도 남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몇몇 단편은 자꾸 머리에 남아요. 네. 네, 남아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단편 잘 안 읽는 JYP도 네, 뭐 즐겁게 읽었고요. 3페이지짜리 소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제가 늘 보던 책들의 호흡에 비하면 너무 짧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마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에 한 10페이지 넘어가는 동안에 10페이지 되기 전에 끝나는 소설도 있지만 하여튼 초반을 좀 읽다 보면은 흥미진진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은 상당히 유발하는 맛깔나게 글 잘 쓰는 작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앤드루 포터의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읽고서 또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JYP가 이름을 불러서 꽃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